제일 핫한 이슈는 아무래도 이거 같아요. 영수회담 날짜를 결정했지요. 영수회담을 29일 날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영수회담 못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민주당에서 영수회담 의제로 삼으려고 하는 거를 윤석열이 받을 기미도 없고 받을 마음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민주당 안에서도 영수회담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사실은 두 가지 발표할 거를 다 준비해 왔대요. 하나는 대통령실 우리가 요구하는 거 받아라, 그런 거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그래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만나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냥 의제를 정하지 않고 만나기로 결정을 했지요. 오늘 이재명 대표 발언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민생 생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얼마나 경제가 어려운지를 한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해야 될 정치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영수회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뭐 오랜만이니까 처음이지. 의제도 좀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좀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며칠 동안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한 결정을 이재명 대표가 또 했어요. 큰 결정. 꼭 이래야 됐을까? 그러니까 뭐 민주당 쪽에서 우리가 뭐 의제 정하지 않겠다, 그냥 자유스럽게, 물론 이거는 가서 최상병 문제라든가 최상병 특검이나 그런 거 얘기 안 하겠다가 아니고, 가서 하는데 정해놓지 않고 가서 하는 거니까 말이야 하겠죠. 단순히 근데 가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할 의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통령실과 결론을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함께 발표할 수 있는 뭔가 얻는 게 있어야지.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갖고 윤석열이 예,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끝나버리고 오면은 이거는 그냥 윤석열 좋은 일만 시키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렇게 의제를 안 정하면 안 된다고 방송을 계속 했는데, 결국은 그냥 만나는 게 지금 중요하다고 여기서 우선 만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난 다음에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뭐 땡큐죠. 그래서 대통령실은 바로 입장이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의 뜻을 환영한다 하면서 그냥 일사천리에 진행이 돼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용산에서 윤석열과 이 대표가 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기사를 보면은 진짜로 끝까지 두 가지 의견이 팽팽 있었다는 거죠. 제가 말했던 의견과, 아니면 민주당이 이번에 그냥 만남해야 된다, 안 하면 오히려 우리한테 역풍이 분다, 뭐 그런 목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4.10 총선 패배 이후 지지율이 폭락한 상황에서 급하게 야당의 손을 내민 대통령실이 실질적인 소통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금 민주당 지도부 의원이 되게 지금 분노하는 거죠. 왜냐면 실무회담이 진행이 안 되니까. 회담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까지 논의하자는 분위기가 컸대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 최고위 회의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계속 고민하면서 조건 없이 회담에 나서겠다라는 메시지와, 두 번째, 대통령실은 민심을 받아들이라, 민주당이 지금 제시하는 거 받아들여라, 그 두 가지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결국 첫 번째, 조건 없이 회담에 나가겠다, 그거를 오늘 얘기한 거 아닙니까? 최고회의에서도 지도부에서도 우려했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나갔다가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고
보여주기식 회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야당으로서는 아무것도 없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냥 윤석열에게 변했구나. 야당 지도자 만났구나. 그렇게 그냥 면죄부만 주는 거예요. 저도 이 입장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만약에 회담이 숲으로 돌아갈 경우 민주당의 대례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동했다는 거예요. 민주당의 한 관계자가 뭐라고 하냐. 대통령은 2년 동안 외면해온 이 대표를 만나겠다고 밝힌 것만으로도 이미 독선, 불통 이미지를 조금이나마 걷어냈다. 이제와 이 대표가 회담을 거부하면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더 씌워 역공에 나서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회담이 늦어질수록 민생 살릴 골든타임 놓치게 된다. 판단했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윤석열이 지금 회담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불통 이미지가 없어졌습니까? 나는 이 민주당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진짜 멍청한 새끼예요. 말도 안 되는. 윤 대통령이 2년 동안 이재명 대표 안 만나다가 우리 만나기로 얘기했으니까 그것만으로 불통 이미지가 없어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부메랑님 멤버십 29번째 멤버십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갤럽 조사 나왔죠? 오늘 갤럽 조사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갤럽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몇 프로 나왔냐? 23% 나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놀란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지난주에 23% 나와갖고 놀래가지고 민주당한테 이재명 대표 대화합시다 한 거거든요. 23%?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제가 갤럽 이야기하면서 소개했지만 그때 진보가 과표집이 됐어요. 과표집이. 한국갤럽은 항상 보수가 과표집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총선 이후 보수 유권자들이 응답을 안 해. 그래가지고 진보가 과표집이 됐고 그래서 윤석열이 이렇게 안 좋게 나왔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오늘은요. 보십시오. 다시 원상복귀 됐어요. 보수가 과표집. 보수가 40명 더 많습니다. 진보가 306명. 보수가 306명. 진보가 269명이에요. 보수가 많아졌죠. 네. 지난번에는 거꾸로였어. 진보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만큼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적인 조사를 많이 했겠죠. 근데 오늘은 보수가 과표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윤석열 지지율 몇 프로 나왔냐? 24% 나왔어요. 1% 늘었어, 1%. 1% 늘었어. 어떤 사람들은, 1% 는 게 어디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샘플을 봤을 때, 지난주는 진보가 과표집 돼가지고 23인데, 오늘은 보수가 압도적으로 과표집 됐는데, 24%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윤석열이 지난주에 대화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대화하자고 했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은요. 윤석열이 지난주에 대화했다고 해갖고 윤석열 불통 이미지가 없어지거나 변한 게 아니에요. 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요번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재밌는 게? 요번 여론조사 갤럽에 이게 설문지거든요. 설문지에서 대통령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물어본 거야. 여기 보면 잘하고 있다. 24 맞죠? 근데 맨 밑에 한국갤럽이 뭐라고 써놨냐?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에 백분율 합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 1 발생 가능하며 이는 오류가 아님. 무슨 얘기냐면요. 1% 정도는 반올림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야. 아무 의미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말에 따르면 요번에 23, 24 나온 거는요. 크게 변동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오른 것도 아니라는 거야, 한마디로. 윤석열 잘하고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을 잘하고 있다고 말한 24% 중에 10%가 의대 정원 잘하고 있대요. 잘하고. 의대 정원 문제.
그리고 외교를 잘하고 있대. 근데 이 사람들도 윤석열이 소통을 잘하고 있다는 2%밖에 안 돼요. 소통. 반면에 윤석열 비판하는 사람들, 윤석열 뭘 못하는 거야? 1등이 뭐냐면은 경제지요. 근데 2등하고 3등이 뭐냐? 소통 미흡, 독단적, 일방적 태도. 이겁니다.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윤석열은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응? 만약에 윤석열이 정말 쇼를 하려고 지난주에 대화하자고 막 했잖아요. 근데 지금 지지율이 안 올라가잖아. 오히려 지금도 소통 미흡, 독단적, 일방적이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지금 당에서 원내대표 누가 나오고 있어요? 이철규. 7년 그대로 이철규 나오고 있지요. 비서실장 누구 세웠습니까? 정진석. 무슨 소통이야. 야당하고 대화한다고 하면서 지금 뭐랍니까? 현안 관련해가지고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민주당에서 지금 이렇게 회담 만약에 결렬되면은 오히려 이거 민주당이 역풍 맞는다. 윤석열은 이미 이재명 대표를 만나려고 한 말 그거만으로도 이미 그 독단적인 이미지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이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뭐 의제 없이 그냥 받아들여 갖고 만나는 순간 이거는 오히려 윤석열한테 이렇게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 거 윤석열 그럼 대화했네? 그냥 그런 알리바이만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쉽다. 이렇게 쉽게 만날 필요가 없는데 이 대표가 급한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렇게 급하게 그냥 무조건 만나려고 하는지 저로서는 잘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최상병 특검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날 당선자 총회를 냈어요. 22대 국회 당선자들끼리 나와가지고 총회를 냈는데 그 총회에서 뭘 결정했냐? 최상병 특검법 수용하지 않겠다. 그런 거를 결정을 했어요. 이 황당한 새끼들이 있나? 지금 대통령실과 야당이 만나갖고 대화하려고 있고 야당이 지금 그 의제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최상병 특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당에서 보란 듯이 우리는 최상병 특검 수용할 수 없어라고 지들끼리 이렇게 의견을 모았어요. 이게 뭡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최상병 특검 문제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무조건 윤석열 만나는 거 이게 과연 적절하냐.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선자 총회에서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불가론을 공유했다는 거죠. 윤재욱도 원내대표도 뭐라고 했냐. 원내대책 회의에서 특검이라는 건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고 나서 수사가 부족하거나 미흡하거나 또 공정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데 왜 지금 공수처 아직 수사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특검 먼저 하려고 해? 이 사안이 이렇게 모든 이슈를 덮을 만큼 국민들이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지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윤재욱 대표는요. 최상병 특검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황당한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황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들은요. 아예 원천적으로 최상병 특검을 안 받겠다. 못 받겠다라고 아예 딱 원천적으로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뭔가를 좀 만들어 놓고 윤석열을 만나야 되는데 민주당도 지금 그 문제 뭐 정하지 말고 그냥 가서 얘기할게.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전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아쉽다. 그래서 하여간 뭘 가봐야죠. 29일 날 이 대표가
윤석열 만나갖고 어떤 대화를 할지 모르겠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대표가 가갖고 할 말 다 하겠죠. 민생 지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상병 특검, 전세 사기 특별법, 그리고 이태원 특별법 얘기할 거고, 윤석열 계속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는 거 사과하라고 다 얘기하겠죠. 근데 윤석열이 거기 중에 하나라도 받는 게 있을까요? 받는 거 없을 겁니다. 그냥 네, 잘 들었습니다. 사진 찍고 그거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아마 그러고 그냥 끝날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너무 눈에 보이거든요. 과연 이재명 대표가 가서 뭐를 얻을 수 있을까? 뭐를 얻을 수 있는 게 없으면 안 가는 게 나아요. 안 가는 게. 왜? 윤석열에게 괜히 돈만 주거든요. 전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좀 걱정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